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전환기를 징계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국힘에서. 즉 코미디입니다. 왜 징계하는 거죠? 전환길이 뭘 잘못했는지 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참 국힘은 기득권들 전부 다 싹 쓸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힘에 대해서는 저는 미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누구를 강력히 이렇게 뭐 또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사실은 국힘은 해체돼야 된다. 그리고 107명 국회의원들은 모두 지금 사표를 내라는 것이 강신업 TV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금 뭐 어떤 국회의원은 괜찮고 누구는 나쁘고 그렇지 않습니다. 107명 전부 그야말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된다. 107명 전부 사표 내고 그만두라. 그리고 국힘은 제가 제일 나쁜 걸 뭐라고 보는지 아십니까? 웰빙 정당, 기회주의 정당. 그리고 또 조금만 이질적이고 조금만 지들만 못하다고 생각하면 마구 짓밟고, 그리고 뭔가 귀족, 니들이 귀족이야? 마치 귀족 흉내내고. 민주당을 보면 말이죠, 그야말로 걸레질하던 사람들, 그야말로 밑에서 올라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나중에 대우받고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됩니다. 국힘은 안 돼요. 국힘은 낙하산 타고 온 낙하산 종만 판치는 곳이야. 따라서 앞으로 검사 나부랭이라든지 뭐 판사 나부랭이 등등등등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이 가득 있는 한 안 됩니다. 저도 법조인입니다만은 법조인이 많을 필요도 없어요. 법조인 중에서도 잘 싸우는 변호사 법조인, 쟤들은 민변만 쓰잖아요. 민변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거예요. 판검사 안 써요. 민변을 써요. 민변이 뭐예요? 투쟁하는 변호사들이잖아요. 변호사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앞서서 투쟁하는 전사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쓰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강력한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은 지금처럼 낙하산 정당 해서는 100년 하청이다. 가능성 없다. 그래서 일단은 판사 출신 뽑으면 안 돼요. 그게 누구라도, 일단은 일부러라도 검사 출신 뽑으면 안 돼요. 지금부터 10년간 판사 검사 출신 뽑으면 절대 안 돼요. 있는 놈들도 하나하나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서민정당이 돼야 되는 거야. 서민들이 들어와야 돼요. 서민들이 국회의원을 왜 못합니까? 국회의원은 제일 쉬운 게 국회의원이야. 보좌관들이 해주면 나가서 그냥 표결만 하고 그 써주고 읽으면 되는 거야. 뭘 그렇게 대단한 거야 그게.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야말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어요. 국회의원은. 의사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판사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국회의원은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공천 주고 그러잖아, 니들. 그러면서 왜 낙하산들만 하느냐 이거죠.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들 222번을 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국힘당, 뭐 우리끼리니까, 우리 당이니까 좀 공격을 갖다 자제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끼리가 아니라 국힘에 있는 그 누구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강신업 TV는 그야말로 국힘의 107명, 108명 국회의원 하나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하는 걸 봐가지고 개별적으로 잘하는 것이 있으면 칭찬하고, 그리고 응원하겠다. 하지만 그 누구라도 못하는 것이 있으면,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방송하겠다. 강신업 TV가 방송한다 그랬죠. 저 정치 안 한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더러운 똥똥 속에 들어가는 것이 싫고, 그 다음에 국힘에서는 미래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사람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줍니다. 저 당이 깨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해체돼서 그야말로 새롭게 조각되지 않는 한 안 돼요. 지금 전환길 징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웃긴지 압니까? 전환길 징계를 외부 인사한테 맡깁니다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또 아십니까? 이제 또 자기들은 발뺌 하는 거야. 우리가 그런 거 아니다. 외부 인사가 그런 거다. 왜 외부 인사가 도대체가 전환길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까? 내부에는 그 징계 여부 결정 못합니까? 전환길을 갖다 징계한다는 게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그리고 계엄을 옹호했다. 이게 징계 사유래요. 아니, 계엄을 옹호하는 놈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계엄을 갖다가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부정선거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그게 지금 표현의 자유예요. 부정선거 주장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해쳤습니까? 아니, 그 사람의 생각이고, 지금 그리고 부정의 어떤 징후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것이 물론 규모는 몰라요. 내가 보니까 전환길도 부정의 규모를 얘기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의혹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의혹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정선거를 확신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100% 확신하는 사람도 있고 80% 확신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국민의 절반이 어쨌든 서버 까보자는 거 아닙니까? 의혹이 있으니까 까보자는 거 아니야. 그럼 부정선거를 주장했다고 그게 징계 사유입니까? 그 다음에 계엄을 옹호하면 그게 징계 사유입니까?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야만 그 당이 민주정당이 되고 그리고 또 활기찬 정당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서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만 입어라. 노란색 안 된다. 뭐 붉은색 안 된다. 뭐 노릿그레한색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과 동일한 그러니까 조금만 달라도 이게 귀족정당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자기들과 조금만 달라도 배척하는 이런 정당이 바로 국힘정당이다. 지금 보니까 서울시당 시당윤리위원회가 전한길 씨의 징계 개시 여부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열었대요. 오늘. 참. 서울시당에서 열었어? 서울시당에 이제 그 당원 가입했다고 그래서 서울시당에서 전한길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당 윤리위는 당 외부 인사 중 윤리관들을 선임해서 전 씨의 언행이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적절했는지 등을 판단한답니다. 참 비겁하다. 비겁해. 그것도 중앙당에서 안 하고 서울시당한테 미루고 또 서울시당도 지들이 안 하고 외부 인사한테 미루고 참. 이와 관련해서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당원이 된 이후에는 당원으로서 당원 단계에 의배되는 행위가 있는지 등을 갖고 윤리위에서 심사 징계 조치를 내린다. 당원 단계에 있는 대로 윤리위에서 조사하고 심사해서 거기에서 판단하게끔 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말했답니다. 무슨 참 저는 그렇습니다. 전한길이가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갖다가 주장하고 그런 것들은 사상의 자유시장 경쟁 이론. 그러니까 뭐든지 시장에서 그러니까 물건값이 어떻게 정해져요? 시장에서 정해지잖아. 시장이 정하는 거야.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 의견에 의해서. 자, 마찬가지로 우리 사상도 어떤 표현의 어떤 그 사실성 여부도 그것도 시장에서 걸러지는 거야. 시장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만큼 얼마든지 그거 걸릴 수 있어요. 부정선거를 아무리 주장해도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정선거를 갖다 동조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폭력을 저지르기를 합니까?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서 국가를 전복하기를 합니까? 그걸 가지고서 사람을 갖다 해치기를 합니까? 계엄을 옹호했다. 그건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면 그거 계엄을 옹호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무슨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민주사회에서는 가장 그 척도가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사람의 주장이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주는가 안 주는가. 그리고 사회를 위태롭게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거예요.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하는데 다만 자유를 갖다 제한할 수 있을 때는 남의 자유를 제한할 때. 나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나의 자유만 주장하다가는 남의 자유가 제한될 때 그때만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전한길이가 계엄을 옹호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유가 침해됐습니까? 아니죠.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은 옹호를 말하면 되는 거고 계엄을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를 말하면 되는 거지. 얘가 계엄을 옹호한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계엄 반대 주장이 침해됐습니까? 또 하나.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를 주장했다고 칩시다. 그럼 전한길 씨는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선거 없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를 주장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가 침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자유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가 침해될 때만 제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정선거를 얘기하든 계엄을 얘기하든 그 사람 마음이야. 그 사람 마음이라고. 더군다나 이게 부정선거라든지 또 계엄 옹호라든지 이거는 민주당을 향해서 하는 거거든요. 내부 총질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을 향해서 민주당 공격용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국힘에서 발끈하죠? 왜 국힘에서 전한길을 징계하죠? 오히려 민주당에서 전한길을 징계하라. 니네 국힘당한테 너 니네 징계하라. 그렇게 말해도 징계를 안 하고 야, 그거 우리 살 일이야.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니네가 왜 그래? 야, 우리 새끼야. 너 신경 꺼. 옛날에 말이죠. A집과 B집이 있어요. A 아들과 B 아들이 싸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내 새끼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신경 끄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국힘당 안에서 지금 우리 새끼를 우리가 먼저 친다는 거야. 근데 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내부 총질했다든지 당을 망쳤다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부정선거를 주장한 게 그리고 또 계엄을 옹호한 게 당을 망친 일입니까? 저놈들은 당을 망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극우라고 극우몰이를 하는 거야. 그게 당을 망쳤다는 거야. 그럼 전환기 나타나기 전에는 계엄 옹호하기 전에는 그리고 또 전환기 부정선거 얘기하기 전에는 부정선거 주장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또 전환길이 나타나기 전에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잘 됐습니까? 그래서 총선을 말아먹었습니까? 그래가지고 대선을 말아먹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재명한테 모든 권한을 뺏기고 지지 끌려다녔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만 낙하선 정당, 귀족 정당, 국힘은 해체해야 됩니다. 더 이상 저는 국힘을 1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국힘당은 해체해야 된다. 때문에 국힘의 어떤 의원도 사실상 타도의 대상일 뿐입니다. 다만 전략적인 이유로 저는 그거를 좀 지켜보고 있는 거고, 하지만 국힘 어느 의원도 이 자유보수 우파, 이 보수의 심장에서 비껴나는 행동을 한다면, 그런 의심을 받는다면 그에 대해서 얼마든지 질타하고 그리고 또 그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강신업 TV를 응원하시면 222번 2번 이겨라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강신업 TV 좋아요, 구독도 공유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 쇼핑몰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가 보시고 물건도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강신업 TV입니다.